개혁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야 돼요. 정부가 이번에 그 필수를 살리기 위해서 10조를 쏟아붓는다고. 5년간 10조인 거예요, 이게. 한방에 대해서 1년에 쏟아붓는 돈이 4조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정부의 이 위선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이 분노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의고소 주소 채널에서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민입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요새 잘 못 자요. 부글부글해서 잘 못 주무시죠? 네. 제 친구도 오늘 연락이 왔는데 뜬금없이 못 잤다. 부글부글해서 못 잤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어쩌라는 거냐. 그저께 발표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제목이 거창해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1, 2, 3, 4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번이 의료 인력 확충입니다. 막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수련 면허 체계를 개선하겠다.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를 축소하겠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구체적 내용들 중에서는 제일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제목을 뽑아가지고 모 일간지에서도 크게 제목을 뽑았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 양반이 일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일부의 저항.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일부의 저항으로 의료개혁을 중단하는 것은 뭐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보다. 그 일부의 저항이라는 얘기가 의사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부랑 싸우면서 가장 화가 났던 거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의료개혁을 해야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와 필수가 살아난다라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의료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던 건데 그럴 때마다 뭐 보수 진보를 가리거든 모든 정권들이 의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정권인데 이 정권이 기치를 든 정권의 대통령께서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마치 집단 이기주의 내지는 밥그릇 싸움하는 그러한 일부의 저항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그게 뭐라 그랬죠? 저기 의사수 정원? 의료 인력 확충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네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막 쏟아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갑자기 그랬어요. 우리 의사들이 주장했었던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수가 부족해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겼다고 말을 하면서 의사정원을 몰고 가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 말씀하실 때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팩트인 것처럼 고정사실화 시켜놓고 모든 것을 풀고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요새 의사들의 심정은 이래요. 할 테면 해봐라 한번. 그럼 정말로 원하면 할 테면 해봐라. 단지 우리 의사들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으로는 더 빨리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경고했다. 이거를 이 사회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최선은 지금이라도 정치권 정부가 제대로 의사들의 말을 알아듣고 의대정원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물론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고 우리의 저항이 만약 실패하더라도 역사에 남겨야 돼요.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게 우리 의사들은 온갖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의대정원 증원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걸 남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심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장의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요. 2000년 당시에 의협회장하셨던 김재정 선생님이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서 가시는 사진을 오늘 봤어요. 그걸 보니까 24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누군가 의료계 리더가 되려면 정말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14년 동안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24년 전 얘기하니까 이제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외과 레지던트 할 때가 80년대 후반제 90년대인데 그때 제가 세브란스의 외과 레지던트 티어가 8명이었어요. 8명과 대학에 있는 스태프쌤들이랑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우리 이제 그 세브란스 외과 모임 세도회라고 있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이번에 레지던트 마치고 종문이 되는 레지 16명이더라고요.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대학병원 우리 의사들은 알지만 옛날처럼 잘 안 돌아가요, 외과가. 이 16명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한때는 외과 레지던트들이 지원하여 숫자가 적었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외과 의사가 개업해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유방암 내지는 갑상선암 진단하고 그 조직 검사하는 이런 의사들이 많이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고 필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전문과 의사가 그 전문 과목을 표방해서 개업해서 그 의료기관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수가 체계와 제도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필수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우리 주장인데 이런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절대로 정부에서 들은 채 많지 하면서 마치 의사만 늘어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야 돼요. 정부가 이번에 그 필수를 살리기 위해서 10조를 쏟아붓는다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5년간 10조인 거예요, 이게. 1년에 2조예요. 물론 큰 돈일 수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전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한방에 대해서 1년에 쏟아붓는 돈이 4조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검증되지 않는 한방에 들어가는 돈만 빼내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와 필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혀 도외시하고 마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정부의 이 위선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이 분노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은 맞죠. 근데 더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빠져나가고 있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서 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이제 외국에 쓰고 있는 용어긴 한데 혼합진료라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진료를 받게 되면 이제 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게 있고 의학적으로 용납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재정이 다 커버 못하니까 비급여로 환자한테 받는 이런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와의 서로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한테 필요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이제 이 비급여와 급여를 같이 진료하게 되면 급여도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상이고 비급여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로는 사람들이 안 가고 비급여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비급여 시장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비급여 시장이 레드오션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필수 의료로 오게 하겠다. 이게 정부의 발상이란 말이에요. 낙수 효과랑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는 원튼 원하지 않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부가 정한 수가대로 정부가 하려는 방법대로만 진료해야 된다.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위헌 소송을 여러 번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직업에 대한 자율권을 비롯해서 의사들의 자율성을 죽이는 거다. 이런 원치 않더라도 정부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정부에서 원하는 수가로 진료하게 하는 것은 의사들의 자율권과 직업의 이 자율권을 훼손하는 거니까 위헌이라고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가장 최근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합헌의 근거가 현재 보험 진료에 한해서 이런 규제를 하고 수가가 낮아서 경영이 어렵더라도 비급여 시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그런데 이제는 비급여 시장까지 정부가 비급여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거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그럼 깨는 게 맞다. 폐지하는 게 맞다. 최소한 정부가 지금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겠다 그러면은 니네들이 요양기관 강제 정제를 풀어라. 그 풀고 난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니네는 요양기관 강제 정제로 다 묶어놓고 급여는 급여대로 현재까지도 꽉 규제해서 정부도 인정하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진료를 하게 하면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이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급여에서 그나마 벌충했던 건데 비급여도 갖고 들어가고 규제하겠다. 그 의사들 망하는 얘기인데 자기 의사들 직종이 망하는데 그걸 지켜볼 의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부의 논리는 항상 그거죠. 숫가 마구마설. 숫가 안에 다 녹여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녹는 점이 얼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뭘 어디다 어떻게 녹여놨는지 모르지만 맨날 숫가 안에 녹아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형사처벌 특례에 대한 얘기. 이것도 이제 웃기는 얘기인 게 보험 진료하는 의사들만 배상공제 책임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비급여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보험에 다 같이 들어라. 무슨 얘기냐? 급여권 내에 있는 보험 진료하는 의사들만 돈을 내서 배상공제를 위한 그 책임보험을 위한 돈을 마련하면 재원이 적으니까 니네 돈 많이 버는 이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니네 돈 많이 버는 비급여 시장에 있는 니네 의사들도 이 책임보험에 들어와서 돈을 좀 많이 내라. 니네들이 많이 내서 이 급여 시장 내에 있는 니네 불쌍한 의사들 니네도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정부가. 왜? 정부가 할 일을 다른 의사에 떠넘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그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우리 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냐? NHS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를 건강보험을 아니면은 그 사회보험을 책임지는 나라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최선의 진료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개연성이 있는 악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배상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게 그 시스템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러면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보험진료에 한해서 벌어지고 있는 악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악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하면 안 되는 거고 민사상의 배상도 공단에서 지는 것이 맞다가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맞는 거고. 내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얘기를 10년째,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는 게.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왜 그런 주장을 한 번도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지금 또 얘기를 하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의료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사들이라고 길거리 나가고 파업하고 싶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이라고 자기가 보던 환자를 내팽개치고 문을 닫고 주변에 눈총 받아가면서 파업하고 길거리 나가고 싶겠냐고. 절대로 그럴 원치 않아요, 우리도. 환자 보고 싶죠, 저는.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바들을 정부가 계속 묵살을 하고 정당한 주장을 마치 집단 이기주의니 밥그릇 싸움이 매도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가고 우리가 뭐 휴업을 한다, 폐업을 한다 얘기를 하는 거지. 휴업과 폐업이나 파업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란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목표는 우리가 주장하는 정당한 주장을 합리적인 주장을 정부나 정치권이 들어달라는 게 우리의 주장인 거고 이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언론에도 얘기해보고 글도 써보고 1인 시도 해보고 반차 집회도 해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파업이고 폐업인 거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도달됐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